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피가 무엇이냐?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죠. 단위는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밀리리터, 리터 등이 있고 눈금 실린더, 피펫, 부피 플라스크 등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일단 먼저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볼게요. 지금 눈금 실린더가 그림에 보이고 있죠? 이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두고 부피를 측정하는 눈의 높이를 액체의 표면과 수평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주면 되는데 지금 30mm로부터 2칸 더 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32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해 볼 건데 일단 눈금 실린더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액체를 넣어놔요. 그런데 그 액체가 부피를 측정할 고체를 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체를 녹이지 않는 액체를 준비하고 고체 물질을 실이나 철사에 매달아서 액체에 담궈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액체의 늘어난 부피가 바로 고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왼쪽에선 실을 쓰고 오른쪽에는 철사를 쓰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고체 물질이 물에 뜨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뜨는 물질의 경우에는 철사를 이용해서 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질량을 볼게요. 질량은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단위는 미리그램, 그램, 킬로그램 등이 있고 전자저울, 윗접시 저울 등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밀도가 나와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건데 식으로 나타내면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옆에 지금 단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부피의 단위를 밀리리터로 하고 질량의 단위를 그램으로 한다면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1mm의 질량이 몇 그램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량이 20이고 부피가 2라면 밀도는 10g per ml가 되겠죠. 그래서 1mm에 10g이 들어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밀도인 거죠.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 밀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밀도는 고유한 값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제일 밀도가 큰 돌이 가장 아래에 있고 제일 밀도가 낮은 나무가 가장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헬륨 풍선이 있어요. 이 헬륨 풍선은 공기 중에서 가만히 놔두면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서 헬륨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 구명조끼가 있어요. 수영장 물이나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위로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물질일 때 밀도는 고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이 기체다. 고체가 가장 밀도가 큰 게 일반적이에요. 물의 경우는 달라요. 물은 액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고체, 그 다음에 기체예요.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가장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게 정상인데 물 같은 경우는 얼음이 물 위에 뜨죠. 그 이유가 바로 얼음이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땐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밀도는 아까 전에 봤듯이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피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작아져요. 그래서 온도랑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지 그 상황에 맞는 밀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도에서 부피는 변하고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부피에 영향을 주는 온도와 압력을 제대로 표시해줘야지 정확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용해에 대해서 볼게요.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있죠. 용해는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용액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라서 소금물에서 소금을 생각하면 되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생각하면 되고 이 소금과 물이 섞이는 과정이 바로 용해고 소금과 물이 섞여서 용액이 됐다면 그거는 바로 소금물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해도를 볼게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다. 그리고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은 녹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용해도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죠. 그리고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이제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용해도 곡선이 나오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개념을 볼게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포화 용액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포화 용액은 용질이 용액에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반대로 불포화 용액도 있어요. 불포화 용액은 용액이 용질을 더 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용해도 곡선상의 점이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임을 뜻한다고 했어요. 이걸 왼쪽 그래프에서 볼게요. 이 초록색 질산 나트륨을 주목을 할 건데 온도가 40도일 때 이 곡선상의 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때의 용해도는 대충 1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 100g에 105g의 질산 나트륨이 용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은 못 녹인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볼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쵸?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죠. 40도에서 105g 정도를 녹인다. 다음으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일단 이 석출이라는 거는 녹아있던 용질이 다시 고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을 냉각시킬 때 용해도가 감소한 만큼 석출돼요. 왼쪽 그래프의 질산나트륨 예시를 다시 볼게요. 온도가 40도일 때는 용해도가 105였는데 온도가 20도일 때를 볼게요. 이때는 대충 88 정도 돼 보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40도일 때는 105g을 녹일 수 있었는데 20도로 변하니까 88g을 녹일 수 있대요. 그러면은 17g만큼의 질산나트륨이 원래 녹아있다가 냉각되면서 고체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를 볼게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해요. 일단 먼저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볼게요. 지금 그림에 탄산음료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탄산음료에는 탄산이라는 성분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 탄산이 이산화탄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생각해보면은 바로 왜 그런지 이해가 되는데 콜라를 포함한 모든 탄산음료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느끼는 탄산이 굉장히 감소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 때 이 탄산음료 안에 있는 탄산이 이산화탄소로 많이 바뀐다. 그 이유는 바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탄산음료가 나오는데 압력이 낮아질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오죠.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공기가 막 나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을 때는 용해도가 높음으로 탄산이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인데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용해도가 낮아짐으로 탄산이 점점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을 볼게요. 더운 여름철에는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입을 뻐끔거린다 라는 예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더운 여름철에는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물 안에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물 밖으로 올라와서 산소를 마시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탄산음료의 마개를 열면 거품이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개를 여는 순간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용해도가 낮아지고 탄산이 빠져나간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